미국에서 요즘 대유행 중이라는 전해질 파우더, 게토레이도, 레모네이드도 모두 포장지를 바꿀 정도로 대유행인데요. 옛날엔 아플 때나 약처럼 먹던 전해질 파우더가 왜 다들 물처럼 마시게 됐을까요? 그리고 매일 타먹어도 정말 문제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전 실체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 따라 미국 온 남편 제이콥 Y입니다. 얼마 전 장을 보러 미국 마트에 갔다가 정말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음료수 매대를 관찰하다가 음료수 매대에 유독 Hydrate, Electrolytes 같은 그런 문구들이 많이 새겨진 음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말로 수분 보충, 전해질, 이런 말이에요. 물 흡수가 몸에 굉장히 빨리 된다는 말이죠. 사실 제가 기억하는 전해질 음료라고 하면 보통 장염이나 몸살에 걸려서 몸에 탈수 증상이 심할 때 미국 약국에서 파는 네모난 페트병에 들어있는 전해질 음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약간 짭짤한데 물처럼 마시는 그런 용도였어요. 그런 몸에서 설사라든지 탈수 증상을 통해서 빠져나간 물들을 빠르게 흡수시켜주는 그런 용도의 약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 마트에 가보면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와 같은 그런 일반 스포츠 음료에도 예전엔 그냥 스포츠 음료라고 광고를 하더니 요즘은 전해질 음료 혹은 수분 보충 음료라고 하이드레이트 혹은 일렉트롤라이트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이 마시는 카프리선과 같은 음료에도 또 레모네이드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던 가루 음료에까지 일렉트롤라이트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단순히 몇몇 신생 음료 회사에서 내는 어떤 특별한 음료가 아니라 전통적인 음료 강자 업체들까지 포장재를 바꾸어가면서 달려들 정도로 미국 전체가 전해질 음료에 굉장히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플 때 약국에서 찾던 전해질 음료가 이제는 가방에 파우더 스틱을 가지고 다니면서 텀블러의 물에 타먹을 정도로 굉장히 트렌디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미국이 이렇게 전해질 음료에 열광하게 된 것일까요? 약처럼 마시던 건데 물처럼 마셔도 정말 상관없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사실 이 유행의 시작은 탈설탕 그리고 탈에너지 음료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피곤하면 몬스터나 레드불 같은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를 찾기 마련이었는데요.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카페인이나 설탕의 자극 없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면서도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이 전해질 스틱이랍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리퀴드 아이비라든지 엘레멘티와 같은 분말 스틱 업체들이에요. 작은 파우더 스틱 하나만 물에 타면 깔끔하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안 나오니까 그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워터톡과 같은 해시태그가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은 다들 들고 다니는 대형 텀블러에다가 이 전해질 파우더랑 향료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음료를 만들어서 먹는 유행이 퍼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수업뷰를 찍는 영상들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해질 음료들은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전해질은 우리 몸에서 수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이온 성분인데요. 1시간 이상 격렬하게 운동을 해서 땀을 뻘뻘 흘렸거나 폭염 속에서 야외 활동을 했을 때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염이나 숙취로 인해서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맹물보다 전해질 음료가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온몸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자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걸 일상에서 매일 맹물처럼 마실 때 발생을 해요. 의사나 영양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요즘 가장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숨겨진 나트륨 폭탄 문제예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전해질 스틱 한 포에는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릴 것을 대비해서 적게는 300mg에서 많게는 1000mg까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1000mg이다. 그럼 어느 정도냐?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량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에어컨 밑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전해질 음료를 계속 마신다? 그건 그냥 앉아서 라면 국물을 계속 드링킹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혈압이나 신장에 문제가 갈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심장과 신장에 무리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전해질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핵심 성분이다 보니까 몸에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신장에서 이것을 배출하려고 과하게 무리를 한다고 해요. 심할 경우에는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부정맥이나 근육마비와 같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인 세포탈수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몸에 땀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농도 전해질이 들어오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염분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게 되는데 삼투압 현상 때문에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반대로 끄집어내긴다고 해요. 수분을 채우려고 마신 음료 때문에 도리어 세포가 말라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해질 음료를 선택할 때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내 몸이 오늘 진짜 땀을 많이 흘렸는가? 격렬한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몸에 실제로 탈수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한 게 아니라면 마트 매대에 있는 화려한 하이드레이시나 일렉트롤라이트와 같은 트렌드에 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수분 보충제는 정말 깨끗하고 시원한 맹물 한 잔과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이 전해질 음료에 혹시 유혹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